이중 세안이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나쁠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내가 너무 이중 세안이 귀찮으시다 하는 경우에 좀 팁을 드리자면, 이중 세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닥터 마임입니다. 오늘은 세안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세안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것 때문에 세안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인터넷,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연예인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뭐 세안을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. 보통 연예인분들은 피부과에 맨날 가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렇게 홈케어, 특히 세안법, 이런 기초적인 것들부터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최여정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 세안법을 공개해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. 그런 것들을 뭐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는 세안법으로 적절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세안을 해주신다면 좋은 피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세안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세안이 중요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,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피부 겉에 노폐물이나 뭐 박테리아나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앉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세안을 통해서 그런 노폐물들을 걷어내준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. 또 그럼으로써 우리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세안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, 우리 피부를 좀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. 보통은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, 아니면 내가 뭘 해도 괜찮고 좀 튼튼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랑 비슷한 산도인 약산성 클렌징을 써가지고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, 내가 뭘 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안을 했을 때 좀 뽀득뽀득한 느낌이 나는 세안제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약 알칼리성을 띠는 것들인데, 그런 걸 사용하셔서 좀 피지를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그랬는데 조금 건조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도 중성 세안제로 좀 바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보통 세안을 하시고 나서 좀 미끌미끌거려서 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서 팍팍팍 계속 문지르셔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산성 클렌징을 쓰게 되면은 약간은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남는 게 맞는 거니까요. 그거를 없애려고 너무 빡빡빡 문지르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해서 모공을 열어준 다음에 쫙 닦은 다음에 찬물로 하면 모공이 좀 다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따뜻한 걸로 하면 모공이 열리는 건 맞는데요, 피부과에서도 관리를 할 때 스팀으로 한 5분 이상 쐬어줘야지 모공이 열리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세안할 때 따뜻한 뜨거운 물로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찬물로 하면 모공이 수축된다,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결론은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막 뜨거운 물, 찬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 혈관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수축됐다가 균일하게 잘 돼야 되는데요, 작용이 좀 망가지게 되면은 혈관이 확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홍조가 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꾸준히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세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세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손으로 씻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이 깨끗해야 돼요. 그래서 손을 일단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중요하고, 그 다음 클렌저를 손에 묻힌 다음에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. 그리고 그 거품을 이용해서 그 거품을 우리 모공 속을 잘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부드럽게 좀 롤링 하시는 게 좋고요. 막 우리 아저씨 세수처럼 막 빡빡빡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돼서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. 부드럽게 거품을 이용해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마무리할 때 충분히 헹궈준다. 우리 클렌징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는, 그때도 너무 팍팍 문지르기보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헹궈준다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잊지 말아야 될 건 아까처럼 미온수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세수를 해야 되나, 세안을 몇 번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.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아침, 저녁 2번 하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,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시는 게 좋은데요.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가 물질이 튀었거나 음식물이 튀었거나 그럴 때 세안을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물 세안을 사용해서 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잠을 자기만 했으니까 물세안만 해도 되지 않나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우리 주무실 때도 침구류나 이런 곳에 세균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뭐 땀을 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침이 묻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폼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. 내가 조금 너무 예민하고 너무 건조하다 그럴 경우에는 물세안만 해주셔도 괜찮고요. 또는 내가 수면 습관이 너무 좋아서 딱 똑바로 주무시기만 한다 그럴 경우에는 물세안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물세안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 2번 아침 저녁 제외하고 내가 세안이 필요할 때 물세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선크림만 만약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왜냐면 선크림 안에는 씻겨 나가지 않는 성분들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실 때는 SPF 30 미만일 경우에는 단일 세안만 하셔도 괜찮고요. SPF 30 이상일 때는 이중 세안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중세안 말 그대로 2번 세안을 해주는 건데요. 우리가 선크림을 발랐다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좀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되게 오일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 세안만으로는 다 씻겨나가지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오일리한 그런 물질들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은 폼 클렌징으로 마무리해주는 거.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세안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. 보통 이중세안에서 1차, 2차로 나누는데요. 보통 2차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폼 클렌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1차 세안제는 뭐 클렌징 워터나 오일이나 밤이나 젤이나 크림이나 밀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요거를 좀 고를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조금 예민한 피부다. 좀 그럴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근데 클렌징 워터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이 화장솜에 묻혀서 사용을 하실 텐데 화장솜을 충분히 묻혀서 닦아 주시는 게 좀 좋아요. 그럴 경우에 좀 피부에 자극을 덜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묻혀서 사용해 준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. 만약에 내가 너무 건조한 피부다 그럴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경우에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. 우리 모공속에 미네랄 오일 성분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2차 세안 때 충분히 헹궈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트러블이 좀 그래도 지속된다 그럴 경우에는 클렌징 크림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또 만약에 내가 지성 피부고 좀 여드름이 많고 그러니까 뭐 피지 분비가 좀 많다 그럴 경우에는 클렌징 젤을 추천드립니다. 이중세안이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나쁠 수가 있거든요. 일주일에 너무 뭐 3번, 4번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. 만약에 내가 너무 이중세안이 귀찮으시다 하는 경우에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하곤 하는데요. 클렌징 밀크를 짜서 거기 효소 세안제를 덜어낸 다음에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세안을 하게 되면은 이중세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아까 말했던 효소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각질 정리 효과도 있고 또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편이니까요.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또 너무 화장을 내가 두껍게 했다. 근데 내가 너무 귀찮아서 단일 세안만 하고 싶다. 그럴 경우에는 클렌징 밤 제품을 사용해서 단일 세안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클렌징 디바이스 요즘에 많이 광고도 하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. 클렌징 디바이스는 물론 기능은 좋지만 약간 미세 자극들이 우리 피부를 계속 자극을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. 그리고 보관할 경우에도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습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뭐 박테리아가 자라거나 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우리 세안을 잘 열심히 하고 나면 물기가 남아 있는데요. 이럴 때 수건으로 닦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빡빡 문질러서 닦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꾹꾹 눌러서 물기만 닦아 주시면 되고요. 또 한간에는 이 물기를 안 말리고 바람에 그러니까 공기에 말리면 더 보습에 좋다라고 알려진 내용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. 오히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뺏어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닦아 주신 다음에 보습을 차라리 빨리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우리가 세안을 한 다음에 머리 드라이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드라이보다는 먼저 보습크림을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클렌징 한 다음에 1분 내로 빨리 보습을 한다를 제일 원칙으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우리 세안을 막 하신 다음에 이게 뭐가 이렇게 꼭 긁혀서 문질러서 나오는데요? 아니면 하얗게 뭐가 일어나는데요?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보통 각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이 각질을 뗀다기보다는 보습 크림을 통해서 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. 그런 분들은 보통 좀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메이크업은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선크림 정도로만 마무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세안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. 뭐 보통 질문이나 댓글들을 보면은 타고난 피부는 이길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타고난 피부를 이런 기초적인 케어를 더 열심히 한다면 유지할 수 있겠고, 조금 안 좋은 피부들도 우리 홈케어나 이런 기본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좋은 피부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가장 기본인 이 세안법을 잘 익히신다면 나한테 맞는 세안법으로 꿀피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